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Y영양제 강의를 맡은 골드 디렉터 박삼영입니다. 정말 지금 영양제도 다 드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영양제 공부도 하는 앞에서 제가 Y영양제를 강의한다는 게 사실 좀 쑥스럽습니다. 그러면은 노트랑 볼펜을 꺼내십시오. 제가 왜 꺼내냐 하면은 뭘 적어야 됩니다. 자, 불러드릴게요. 본인의 질병을 적으십시오. 제가, 본인이 지금 리셋을 몇 번 하고 아리따고 3년 사업을 해서 너무 이쁘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전에 본인의 모습을 생각하셔서 제가, 여기 24가지 병명이나 생활질환병을 불러드릴 테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적어보십시오. 자, 여기 1번. 과거입니다. 과거. 변비. 예, 2번. 척추측만증. 이렇게 가끔가다 용어를 모르겠다 물어보십시오. 우리 학교 다닐 때, 가방 들고 다닐 때, 이렇죠? 배낭 매기 전에. 척추가 굽어 있어요. 그게 바로 척추측만증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아토피. 4번, 수족냉증. 제가 나중에 선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생리통. 6번, 사랑니. 그 다음에 7번, 비염. 8번, 안구건조증. 9번, 손바닥에 땀이 많이 납니다. 데이트할 때 손잡기 싫습니다. 이런 남자. 단증. 그 다음에 뭘 먹어도 맨날 잠아요. 얘 쳐다보면. 만성피로. 그 다음에 11번, 잘 먹는데 맨날 어지럽대. 빈혈. 그 다음에 마스크 덕보는 사람. 치열. 치열이 고르지 않습니다. 치열. 자, 13번, 알레르기. 14번, 유전병입니다. 탈모. 웃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15번은 모공각화증. 이건 뭐냐면 닭살. 뭘 봐서 닭살 돋는 게 아니고 가는 맨날 우둘투둘 해 있어요. 팔뚝이. 닭살. 알죠? 닭살. 그 다음에 16번 군대 안 갑니다. 평발. 여자도 있어요. 평발. 그 다음에 16번 악성 곱슬. 20만 원짜리 스트레이트 해도 일주일 안 갑니다. 물에 감으면 다시 원상태로 영수증처럼 싹 되는 악성 곱슬. 그 다음에 18번 이유 없이 잠 안 잡니다. 밤에 걸어다녀요. 불면증. 그 다음에 19번 제일 싫습니다. 무좀. 맨발로 남의 집에 오는데 막 걸어다닙니다. 지 무좀균 있는 줄 모르고. 안 됩니다. 우리 아는 그 떨어진 과자 먹고 이러거든요. 무좀. 절대 안 됩니다. 손님들 집에 들어오면은 양말 신게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 남자들이 50%가 있다는 거 무좀은 알아야 됩니다. 있죠? 없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난시. 예. 21번 천식. 그 다음에 자 22번은 내성 발톱. 알죠? 발톱이 이렇게 살 안으로 파고들어서 제때제때 깎아주지 않으면 발톱이 곱는 거. 그 다음에 23번 다래끼. 24번은 무지외반증. 알죠? 발 이렇게 비틀어지는 거.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본인들의 솔직하게 본인들이 유산화 제품을 먹기 전에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십시오. 동그라미. 네. 다 과거. 네, 사랑니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네, 나한테 물리적인 뭔가 과학적인 걸 가지 않았을 때 천년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네. 온라인도 하시면 되는데. 네, 통계를 내보십시오. 몇 개인지. 네, 그러니까 틀려요. 이렇게 휘어진 건데 그거는 척추측만증.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개수로 하나다. 손 들어 보십시오. 하나다. 하나다. 네. 자랑 삼아 하나. 예, 통과. 하나 통과. 필요 없습니다. 하나. 자, 둘, 셋. 손 빨리 드십시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온라인에도 없죠?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제 없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축복받은 유전자가 있습니다. 5개 밑으로. 손 들어 보십시오. 5개 밑으로. 5개 포함. 축복받은 유전자입니다. 근데 이런 분 뭐 오늘 별로 상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제일 많으신 분 몇 개죠? 12개. 누구십니까? 선물입니다. 우리는 질병으로 허덕이는 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큐는 오늘 선물입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제가 아시다시피 포큐논을 너무 좋아합니다. 깜짝 선물. 한 개가 줄 줄 알았죠? 아닙니다. 질병 치료해야 됩니다. 12개 제일 많습니다. 예, 이제 이게 뭐냐면은 내가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생활할 때 얻은 병도 있고 하지만은 이게 5개 이하면 축복받은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유전자가 다는 아니에요. 이제 인간 유전자에 대해서는 다 끝났어요. 게놈 프로젝트.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 근거한 거는 제가 조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항상 이렇게 영양제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책을 많이 볼 때 역사 공부도 잘 해봐야 됩니다. 역사 공부를. 그러면은 제가 인류가 이렇게 다 시작되면서 많은 병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지내오면서 우리가 제일 중세시대 때 유럽을 확 휩쓸었던 패스트, 과거의 질병들은 대부분 보면은 바이러스성 질환이라든지 세균 질환입니다. 그러면 요즘 사실 바이러스로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은 바이러스를 제외한 박테리아나 세균 질환은 인류가 자꾸 신약을 개발하면서 투여함으로써 어느 정도 치료가 됐습니다. 우리 유산화의 창립자이신 마이론 웬츠 박사님도 면역학 박사, 미생물학 박사인데 이분도 앱스타인 바이러스 진단시약을 30개 이상 개발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질병 쪽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인류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모한테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받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다 연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연식은? 그런 거 필요 없고, 나이? 나이? 네, 37년식입니다. 저는 56년식. 이렇게 연식을 많이 될수록 질병에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인간은.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게 더 중요한데, 유전학적으로는 사실은 언제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나 하면은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히틀러, 알죠? 독일의 히틀러. 그리고 그때 인간에 대해서 가장 많이 파헤쳤습니다. 아우슈비츠,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무섭고 잔인한 곳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데, 그 다녀오신 사람들의 수기를 보면은 귀신이 대비 안 된답니다. 가면 그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가스실에서 죽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아직도 그대로 보존돼 있는, 보면은 그때부터는 먹지를 못한답니다. 한 달 이상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서.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왜 우리 이야기가 관련이 있냐 하면은, 이제는,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나치스, 2차 세계대전 때 인종 말살 정책을 폈는데 그 타겟이 유태인이잖아요.
합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게르만 민족이거든요. 우리 한민족도 뛰어납니다. 그러면 독일 하면은 게르만 민족인데 이때 어떤 연구를 많이 했나 하면은 보통 강자가 약자를 지배해서 그 나라를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막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민족의 인종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인종을 연구를 쫙 해가지고 말살을 시켜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일본이 그렇게 했거든요. 우수한 인재들을 다 죽였잖아요. 안중근 의사도 돌아가셨고 했지만은 그래 이제는 히틀러가 유럽을 장악하고 세계 정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런 걸 우생학을 연구를 해서 우생학자들 어떤 인종이 제일 뛰어날까 어떤 유전자가 뛰어날까 해가지고 이제 제일 이제 그렇게 해서 맞아 떨어진 게 뭐냐 하면은 그런 의학적인 발전이 아이러니하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의학이 발전한 게 사실 독일과 일본 때문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많은 생체 실험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더 밀접하게 다가갔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그때 이제 그 우생학이라든지 이런 유전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히틀러를 관련된 그 밑에 이런 부하들 있잖아요. 그런 생체 실험을 통해서 많이 밝혀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인종이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 그래서 제일 뛰어난 그 유대인종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아는 부호들 그리고 미국을 움직이고 이스라엘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거부들이 거의 70% 이상이 유대인이거든요. 왜? 우수하기 때문이에요. 인종에서는 우수함과 덜 우수함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우생학이 사실은 그때 히틀러가 이렇게 주창을 했는데 그 뒤부터는 이렇게 우생학에 대해서는 금지시켜요. 왜? 인간 존엄이 있잖아요. 그럼 아프리카 있는 사람은 뭐 어떻게 떨어진 인종 그거 아니거든요. 그 교육받고 하면 다 우수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전적인 병들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2차 세계대전의 그런 실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참고 삼아서 이제 이렇게 그냥 사담으로 오늘 시간을 길게 해야 됩니다.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영양제를 먹고 영양제를 권하고 하는 이유는 왜 합니까? 왜 합니까? 누가, 뭡니까? 영양제를 먹고 영양제를 권하고 수입과 돈. 두 글자입니다. 그죠? 네, 수입도 벌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과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건강하려면 먼저 기본적으로 건강하려면 그래 유산화 믿을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내가 고객을 또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영양제를 권해주려면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면은 답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영양제를 줬는데 뭐 헬스팩이 막 그냥 쏙쓰림이 있다든지 헬스팩을 먹고 화장실에 갔다든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실은. 왜? 인간의 몸은 아까 유전적으로 말했지만은 인간의 몸은 우리 얼굴이 전부 다르죠. 그리고 인간의 지문이 이렇게 다르대요. 그래서 인간의 지문은 제가 숫자를 잘 외우지 못하는 640억 하여튼 다 다르대요. 일단은 다 다르기 때문에 유전자도 이제 가끔 쌍둥이도 읽지만은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면 유전자는 그거죠 뭐죠 이렇게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이 다르거든요. 그 지문이 다르듯이 우리 몸은 다 달라요. 부모 형제도 다르고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도 일란성 쌍둥이는 같을지 몰라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우리 인체에 대해 구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우리 인체의 구성, 우리의 몸입니다. 몸은 이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제 지도로라고 계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보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계통은 소화기계, 근골격계, 내분비계, 호흡계, 순환계 자 이렇게 해서 한 11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내 가족이 아파. 그러면은 밤에는 급하게 뭐 응급실을 가면 되지만은 그냥 오전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종합병원을 갔을 때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서 가면 되는데 어쨌든 내가 어느 과 진료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데가 있어요. 저는 병원을 지금 안 간 지가 오래돼서 제 말이 또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병원을 안 가봐서 가면은 예를 들어서 호흡이 가빠. 너무 호흡이 가빠. 그런데
막 이렇게 기침도 나오고 막 그래. 그리고 호흡이 그래 가쁘고 뒷목이 땡기고 이러고 하는데 똑같이 호흡이 가빠도 호흡기를 가야 될지 순환기를 가야 될지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폐와 관계된 우리가 산소를 들어 마시고 몸속에서 폐순환이 일어나고 뭐 이산화탄소가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내 폐가 약할 때는 어딜 가냐면 호흡기계를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요새 뒷골도 땡기고 계단을 오르니까 숨이 가쁘고 숨쉬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하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순환기계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의 상식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 인체의 계통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계통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기관입니다. 요게 뭐라고 보입니까? 정우리더니 저거 뭐죠? 주머니처럼 생긴 거? 오케이. 심장입니다. 심장을 여기 피가 들어오고 나가고 동맥, 정맥, 여기 보면은 뭐 심방, 자심실, 우심실, 막 자심방, 우심방 이쪽에 지금 이렇게 이 그림은 가위로 이렇게 잘라 놓은 겁니다. 그죠? 혈관이 들어가는 거 잘라 놓은데 이게 심장입니다. 그러면 심장은 이제 순환기계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관이라 하면은 우리 몸 속에 내장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내장이 있잖아요. 예, 내장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기관은 뭘로 되어 있냐면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가 안 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뭐 위궤양 치료를 받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소화가 안 되고 좀 마르는 것 같고 하면은 의사 선생님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 조직을 약간 떼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조직은 또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하면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 자,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제품을 먹고 공부하면은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하는 말이 사실은 세포입니다. 세포. 나는 과연 세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책을 남는 거 없습니다. 제 책이 아닙니다.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책인데 이 책을 저희가 사업자 툴도 보고 다른 책도 보는데 이 책을 꼭 보십시오. 이 책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기적해가지고 세포 영양혁명입니다.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 유산화의 영양제를 만들기까지의 그런 모든 수고와 노고와 그런 의무감, 책임감, 그 다음에 세포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런 것들이 이 책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산화 영양제를 내가 먹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권하면 이 책은 시간을 내어서라도 반드시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걸 보고 난 다음에는 영양제 공부를 하면 너무 쉽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세포 영양에서 시작되는 건강혁명 해가지고 세포를 알아야 그 뒤에 일들이 진척되는 일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오늘 그리고 추천하는 책입니다. 예, 이 책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뭐를 해야 되는가? 네, 그러면 우리가 자, 그러면 세포가 건강하면은 우리 인체가 사실 건강합니다. 그러면 세포가 건강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자, 뭘 먹어줘야 됩니까? 영양소를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그 생물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교 때 배웠죠. 동물, 우리 동물, 그 다음에 식물, 그 다음에 이제 균류나 바이러스, 세균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나머지 얘네들은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얘네들은 광합성 작용을 하니까 햇볕을 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중이 아니다.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식물은 몸속에서 그 양분은 녹말을 만들거든요. 포도당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동물은 반드시 다른 작용들이 필요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세포가 건강하려면 일단은 동물은 먹어줘야 됩니다. 뭘 먹든지 간에. 근데 이제 네 발 달린 짐승은 기어다니는 동물들은 걔네들은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세렝게티 아프리카 세렝게티 보면은 막 그 사자가 얼룩말을 사냥하는 이런 모습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참 치열합니다. 우리 그렇게 먹고 살아라면 아마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신이 그런 거예요. 보면은 걔네들은 몸속에서 불쌍하다고 비타민이 자동적으로 생성됩니다. 사자가 사과를 못 먹어서 죽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사람은 사과를 못 먹어서 죽었다는 소리 들었죠.
들었죠? 못 들었어. 그럼 제가 해줄게요. 저기, 그 17세기, 18세기 때, 식민지 시대 때, 그때 보면 이제 신대륙을 발견할 때, 유럽에서 보면은 포르투갈이나 아니면, 스페인,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콜럼부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그 큰 대양을 항해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몇 년씩 걸리는 그 긴 항해 속에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뭘 먹고 살까요? 곡식도 준비해 가겠죠. 그렇지만은 걔네들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바다에 있는 어류를 이렇게 낚시를 해가지고 충분한 단백질도 섭취하고 미네랄도 섭취하겠지만은 나중에 되니까 선원들이 픽픽픽픽 죽어가는 거예요. 이유 없이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 떼거지로 죽어가는 겁니다. 왜? 그게 이제 잇몸에 피를 줄줄 흘리면 그게 계열병이지 않습니까? 비타민C 부족입니다. 와, 우리는 쉽게 접하는 비타민C가 그때는 비타민C가 부족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걸 발견하고 먼 항해를 떠날 때는 과일을 좀 이렇게 씻고 그렇게 항해를 했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외부로부터 섭취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너무도 잘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프로테이지가 0.몇 프로, 1%라도 부족하면은 치명률, 칼슘이 몸에 아예 없다. 0.1% 있다. 죽습니다, 정말. 우리 그 흔한 칼슘이. 그래서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세포는 뭘 먹고 싶어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학교 때 배웠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거대 영양소라고 하거든요. 에너지를 내는 겁니다. 칼로리를 내는 거. 지금 너무도 많이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은 항상 보면 제일 많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맞습니다. 탄수화물. 자, 요즘 들어서 살을 뺀다고 탄수화물을 막 금지하고 그러는데 탄수화물은 금지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를 양질의 탄수화물을 소량으로 그러니까 식사를 적게 하라고 하는 거지 탄수화물을 아예 금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세포 속에 에너지 공장이 미토콘드리아지 않습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는 게 있어요. 효소 작용을 하는. ATP의 먹이는 당입니다. 당. 그래서 당을 왜 영양학자들이 이런 거대 영양소 중에서 70% 내지 60%를 탄수화물로 먹으라 하냐면은 우리 뇌도 에너지로 쓰는 게 당입니다. 그래서 좋은 당은 반드시 먹어줘야 됩니다. 당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멍해지겠죠, 그죠? 예, 기운도 없어지고. 그래서 당도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의 근육이나 모발, 피부뼈, 그리고 인체가 정말 또 새로 연구해야 될 게 뭐냐면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우리 공부하다 보면 비타민, 미네랄 공부하다 호르몬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리셋을 권한다든지 우리 리셋 다이어트를 권할 때도 호르몬에 대한 걸 모르고 있으면은 그분에게 정말 시중에 있는 다이어트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인슐린 호르몬도 알아야 되고 그렘린 호르몬은 또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디포텍트 그런 호르몬이 있어요. 반드시 그 호르몬도 알아야 돼요. 그 호르몬도 우리 이제 단백질 먹어주고 하면서 이런 조절이 되니까 그런 호르몬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은 반드시 필요한 게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 들은 노인들이 기력이 없어 그래요. 근데 엄마 밥상 보면은 맨날 밥에 물에 말하고서 열무김치하고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계란이라도 하나 구워 먹어라 그래야 돼요. 이제 시어머니나 엄마한테 보면 왜 단백질 섭취 때문에 그래서 단백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우리 인체의 쿠션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푹신푹신하는 저 같은 사람 지방이 좀 많고, 피하 지방이 많고. 근데 이제 지방이 이제 나중에 또 문제거리가 많죠. 근데 사람은 지방을 웬수 덩어리 보듯 해요. 아닙니다.
지방은 우리 뇌가 전부 지방 덩어리거든요. 지방. 그리고 좋은 지방을 정말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이제 이런 대량 영양소가 우리 세포가 먹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얘를,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그러면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산만 아니고 두 개거든요. 모노글리세이드로 몸으로 되는데 걔가 세포 먹을 형태로 바꿔주는 게 이제는 이런 비타민 미네랄이 얘를 아미노산 코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얘가 세포가 먹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5대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여기에다가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 우리 잘 몰랐습니다. 저도 예전에 다이어트 한다고 대학교 때 똥꼬가 막히는 거예요. 맨날 좋아하는 우동만 먹고 학교 식당에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변비 예전에 다 있지 않았습니까? 다이어트 할 때. 그때 몰랐어요. 왜 이렇게 그게 이제 연동 운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연동이라는 거는 내 장이 아침에 때가 되면 배설을 잘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게 사실은 건강의 답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잘 싸게 해주는 게 바로 식이섬유인데 식이섬유는 지금 왜 우리가 지금 7대 영양소로 이렇게 들어있나 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보리밥도 먹고 별로 가공되지 않은 그런 엄마가 해주는 밥 잡곡밥도 먹고 콩밥도 먹고 막 그랬는데 요즘의 밥들은 보면은 건강을 위해서 잡곡밥을 먹지 대부분 가공식품을 많이 먹습니다. 전부 밀가루지 않습니까? 밀가루가 안 들어가고 옥수수 가루가 안 들어있는 가공식품이 진짜 없거든요. 제가 그때 KBS에서 봤는 다큐 혁명에서 봤는데 미국 옥수수 농사 짓는 밭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옥수수 농사 짓는 그 농장이 우리나라만 합니다. 대단하죠. 미국의 옥수수 농사가 망하면은 전 인류의 30%, 50%가 굶어 죽습니다. 나는 옥수수 안 먹는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KBS에서 실험을 했는데 대형마트를 딱 갔어요. 그러면은 가운데는 옥수수가 들어간 제품, 그 옆에는 옥수수가 간접적으로 들어간 제품, 그 다음에 옥수수가 아예 없는 제품 10%도 안 됩니다. 옥수수가 들어간 제품은 70%, 간접적으로 들어간 제품은 30%, 아니 그러니까 한 거의 합쳐서 70% 정도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옥수수 안 먹는데 옥수수가 뭘 만드냐면 술에도 옥수수가 들어가요. 그리고 모든 마시는 거리에 과당은 옥수수 과당을 쓰거든요. 그리고 내가 먹는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의 사료는 모두 옥수수 사료입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없으면 전 인류의 먹이 사슬이 이렇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옥수수는 무슨 옥수수냐 하면은 우리 GMO 옥수수예요. 유전자 조작. GMO 옥수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GMO가 지금 당장은 이렇게 돈을 버는 처음에 MSG가 몸에 좋다고 옛날 할머니들이 얼마나 먹은 줄 압니까? 된장에. 그래 시골 가서 우리 할머니 된장 끓여주면 할머니 된장 맛있어? MSG 된장입니다. 그게. 집된장 맞습니다. 집된장 맞는데 중요한 건 할머니 MSG 숟가락 뼈가 팍 넣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신식 할머니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정말 그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MSG가 진짜로 맛있는 음식을 만든 무슨 영양제처럼 할머니들 먹었습니다. 왜? 그때 매스컴에서 좋다 했으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MSG가 이제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라든지 아이들의 이렇게 생장을 저해한다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식이섬유에서 그까지 왔는데 그래서 옥수수 하면은 일단은 이제 식이섬유 중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 곡류를 잘 먹어야 되는데 대부분 가공식품, 그 다음에 옥수수가 원료가 된 그런 과자들들, 칩들 거의 다 옥수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마트 가가지고 과자를 이만큼 사는 엄마들 보면 저는 옆에서 한숨이 푹 나옵니다. 아휴, 저 GMO 옥수수 덩어리. 그렇다고 안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조금 먹고 좋은 영양제 먹어서 잘 배출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즘 음식들은 이런 식이섬유, 좋은 식이섬유를 먹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도 참 말이 많죠, 그죠? 우리가 막
물도 사실은 뭐 정수기가 다 걸러줘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역삼투압 정수기는 물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미네랄을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역삼투압 정수기는 사람이 먹는 정수기를 쓰지 않습니다. 의약품의 증류수로 씁니다. 근데 그 역삼투압 정수기의 대표적인 회사가 뭐 회사와 뭐 회사입니다. 예,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이 얼마나 많이 놀아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는 페트병에 생수를 갖고 다니는데 그 생수병이 엄청난 그걸 뭐라고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거 그죠? 제논 에스트로겐이라고 하거든요. 어디서 아는 척 하십시오.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환경 호르몬은 제논 에스트로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 페트병에서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리고 캔을 딱 타면은 캔 쪽에 이렇게 알루미늄하고 부딪히는 부분에 이렇게 플라스틱 같이 이렇게 싹 해놓은 거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엄청나게 배출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을 때 내 딸들 그다음에 내 남자아이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네.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먹거리와 그 다음에 또 적당한 운동,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 그런 게,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옆집 아는 공부를 1등 했다는데, 우리 아는 학원비를 70을 드리는데 맨날 지리면면하게 성적을 받아오는데, 어떻게 스트레스가 안 받습니까? 옆집 여자는 뭐만 발라도 이쁜데, 나는 아무리 발라도 안 돼. 옷을 사러 가도 나 너무 안 이뻐.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는 또 주식을 해가지고 남편 차를 내려줬다는데, 우리 신랑은 맨날 구닥다리 타고 또 아침에 출근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안 받아요? 다 스트레스 받지.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트레스에도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여기 보면 제가 말이 거꾸로 되었는데, 우리 신체는 매일매일 내부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매일매일 우리 세포는 유해산소로부터 하루 10만 번 이상의 공격을 받고 있고, 세포는 항산화 성분을 이용해 유해산소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신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진짜 자연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그냥 영양제도 없이 살아가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환경은 우리가 다 망쳐놨어요, 이미. 그래서 그런 환경들은 우리가 지금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세포는, 우리 세포 속에서는 자체 방어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신이 우리한테 간과 이렇게 신장에 천년 해독 기간을 줬거든요. 줬지만 해독이 다 안 되고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 뒤에 실패라 해가지고 지금 현대인들의 이런 모든 생활들은 정말 풍부해지고 부유해지고 먹거리가 풍부하지만은 그 뒤에 실패는 뭐냐 하면은 수명은 오래 살아요. 성공했어요, 일단. 근데 수명은 오래 사는데 중요한 거는 3명에 1명꼴로 암이잖아요. 그리고 퇴행성 질환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종합병원이 얼마나 돈을 잘 법니까? 그거 보면은 이제 우리 인간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활성산소라는 건 우리 몸속에 예를 들어서 글루타치온도 생성되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능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활성산소는 몸에 들어오면, 제가 그때 활성산소를 프리레디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H2O가 산소죠. 이렇게 얘가 O2죠. O2가 산소인데, 미안합니다. 숨을 쉬면은 이렇게 전자를 잃거든요. 이렇게 전자를 잃은 전자가 보면은 이렇게 활성산소들이 세포를 막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 세포들이 이제 방어력이 약할 때, 내 몸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력이 떨어져 있을 때 얘네들이 자꾸 증가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이제 결국 암덩어리가 됩니다. 얘들아 모이자, 니도 모이자, 니도 부실하지, 여기 와, 니도 부실하지, 여기 와. 덩어리 되는 게 그게 바로 암덩어리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라는 것은 피에 이렇게, 활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빗속에서 지랄 용천을 합니다. 돌아다닙니다. 근데 어떨 때 지랄 용천을 하냐면 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뒷목 잡힐 때 있잖아요. 활성산소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영양제도 먹지도 않고 이렇게 해독시키지 않고
열심히 운동만 하면 지는 완전히 뭐 누가 될 줄 압니다. 박서준 정도 될 줄 아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뭘 먹고 줘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오히려 딱 그렇게 보면 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운동 안 하고 그냥 조금 먹고 이렇게 그냥 살래. 종이 인형처럼. 그리고 나서 나는 정말 멋진 몸매를 위해서 그냥 매일 운동만 열심히 할래. 영양제 안 먹고. 누가 오래 살까요? 운동한 사람이 일찍 죽습니다. 왜? 활성산소 때문에.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이 과격한 운동을 하다가 수명이 이렇게 마라톤 선수들이 짧은 이유가 몸속에 과도한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활성산소의 원인은 과자가 들어가면 됩니다. 과음, 흡연, 스트레스, 그 다음에 유해한 태양광선, 그 다음에 환경오염,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걸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 활성산소를 그나마 조금 더 이렇게 막아내고 세포 노화를 지연시키는 그런 방법들은 우리 세포에게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주면 됩니다. 네. 네. 이거 많이 보셨죠?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지중해 식단 해가지고 이 피라미드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미국에서 만들어낸 건데, 1999년, 그러니까 제가 미국을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은, 미국에서 너무 성인병이 많아지고, 사실 미국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제는 글로벌화 되기 때문에, 이 집 식탁이나, 저 집 식탁이나, 이 집 음식이나, 우리 콜라는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미국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자헛, 도미노 피자, 뭐 파파이스 존스, 미국 거죠 다. 우리 다 통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의 식단이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생기는 질병부터 해가지고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이 대장암은 세계에서 1위거든요. 그 다음에 자폐아도 1위입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는데 왜 그럴까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1999년 미국 농무부에서 인간은 그러면 건강하려면 미국은 자국민에 대한 사랑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뭘 먹어야지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농무부에서 이 식품 피라미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02년에 하버드대학교 이 음식 피라미드는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서 2002년 다시 보강을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서에도 실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하버드대학교 음식 피라미드에 이렇게 먹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책에 보면 마이로 웬츠 박사님이 이걸 다시 해놓은 게 있습니다. 보면은 이거는 일반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제일 밑에 칸에 보면 적당한 운동, 체중 조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는 식사, 규칙적인 식사가 나오고 채소, 과일, 건강에 좋은 지방, 기름, 전곡류. 전곡류라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이런 곡식들을 말합니다. 우리 통밀빵 좋잖아요, 그죠? 예, 통밀들. 그 다음에는 견과류, 뭐 종자, 콩류, 두부. 그 다음에 생선, 가금류, 달걀, 그 다음에 유제품, 그 다음에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먹는 거는 이제 쇼트닝부터 해가지고 흰쌀, 그 다음에 빵, 그 다음에 이렇게 당이 들어간 음식들. 근데 이렇게만 쭉 보면 되는데 이렇게 먹어주면 그러면 건강하겠네. 근데 여기에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제일 중요한 건 채소, 과일은 예전하고 다르죠. 거기 보면은 1950년대 하버드 대학교 보면은 사과 하나에 있는 그 철분량이 이제는 26개를 먹어야지 되고 그래서 과일을 많이 먹어준다고 해서 내가 비타민 미네랄을 잘 섭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할 말이 많은 거는 건강에 좋은 지방 기름입니다. 보면은 집집이 가면은 저는 또 학습지 교사라서 수업을 많이 다니면 부엌이 이렇게 싹 봅니다. 부엌 식탁에서도 수업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 어머님들이 많이 이제 좋아져서 올리브유를 썼지만 아직까지도 카놀라유, 포도씨유, 콩기름, 옥수수 기름이 식물성 기름이라고 좋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식물성 기름은 좋은 압착을 해서 짱기름입니다. 좋은 낮은 온도에서 왜 기름은 고열을 가하면 과산화지질이 생기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바로 생깁니다. 그래서 기름은 좋은 압착에서 그때그때 짜라가지고 이렇게 꽉 짜먹는 기름입니다. 한번 마트 가면은 콩기름에 대해서 궁금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마트 가면 와 옥수수 기름 한 벽면에 있어, 그쵸? 와, 너무 많아요, 정말. 야, 도대체 이 콩이 다 어디서 왔지? 아무리 미국에 유전자 조작 콩이 온다 하지만, 이렇게 짜라가지고 고작 이걸 3,000 얼마밖에 안 받아.
자, 그거는 짠 게 아닙니다. 알고 있죠? 추출 방식이 화학적 추출 방식을 합니다. 한마디로 여기 통에다가 큰 방만한 여기다 콩을 넣고 여기다가 이제는 약품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려 나온 그 기름이 공기름입니다. 그리고 카놀라유고 옥수수유입니다. 포도씨유고 압착유는 눌러서 짠 기름이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이런 웬츠 박사님도 또 먹으라고 한 기름은 아마씨유,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뭐 MCT 코코넛 오일, 그 다음에 아보카도 오일, 그 다음에 뭐 그런 기름들이 해바라기 이런 거, 짠 기름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려면 오늘 부엌에 가가지고 우리 집 기름부터 일단은 쫙 보십시오. 식물성인데 저온 압착유인지 아니면 유통기간도 보시고. 그래서 기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고 전곡류라고 돼 있는데 왜 전곡류를 먹어야 되냐 하면은 셀리악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셀리악병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토피를 상담하고 예를 들어서 그 뭐죠? 이 유전 그거 자가 면역 질환을 상담하는 사람은 셀리악병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 밀가루 정제된 밀가루 글루텐이 일으키는 병이 셀리악병입니다. 이유 없는 두통, 식욕부진, 온갖 병이 그 셀리악병을 찾아보시면 돼. 아마 현대에 지금 그게 과거는 정말 작았습니다. 점점 많아지는 병, 불치병입니다. 셀리악병이. 그게 이제 어디서 오냐 하면은 정제된 음식에서 오는 겁니다. 예, 글루텐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견과류 종자, 견과류 같은 경우에도 달콤하다고 옆에 막 뭐 붙어 있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짭조름한 거. 나트륨 폭탄입니다. 그것도 술안주. 그리고 이제 콩류 같은 경우에도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콩은 정말 좋은 순수 단백질이잖아요. 얘는 대부분 유전자 조작식품입니다. 정말입니다. 유전자 조작식품. 그리고 콩이 또 일으키는 질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점도 알아야 되지만은 나쁜 것도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콩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생선, 가금류, 달걀 같은 경우에도 생선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돼 있냐면 생선 같은 경우는 우리 정말 요즘도 우리 나눔 시간에 많은 생선 이야기를 하죠. 자, 생선은 그 생물 우리 오메가 생선 이야기하면서 우리 오메가3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물 농축 현상 바닷속에서 예전에는 부자는 제일 큰 물고기를 먹었어요. 참치회, 참치뱃살 이렇게 먹어 일식집 가면은 마로 그 뭐죠? 이쪽 그 기름치 나오고 막 맛있다 그러는데 메로 맛있죠. 메로구이 나오는데 예전 부자들은 다이옥신을 폭탄으로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밝혀졌죠. 수은 중독으로. 그래서 이제 요즘 부자들은 큰 생선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메가도 정말 양질의 먹이사슬의 제일 밑에 있는 때묻지 않는 순수한 아이들의 오메가를 추출해가지고 우리가 먹잖아요. 그래서 생선은 지금 뭐 건강하려면 일주일에 식탁에 2번 올리라는 네, 다이옥신 폭탄입니다. 그리 되면. 생선은 바다가 많이 오염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남해 바다는 세슘, 서해 바다는 중국으로부터 중국 공단에서 나오는 그 카드뮴, 수은, 갯벌에 다 축적돼 있대요. 거기에서 나온 뭐죠? 갯벌에서 나온 걔네들 조개들 검사를 해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랍니다. 그냥 그런데 우리는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카드뮴은 뭐로 빼야 되느냐? 우리 헬스팩으로 빼야 됩니다. 헬스팩에 있는 셀레늄 알죠? 그런 걸로 빼야 됩니다. 헬스팩 3봉지 이래 먹어야 됩니다. 조개 먹는 날은. 그래서 먹어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어떤 연예인들은 TV 보니까 달걀을 딱 보고 이제는 번호를 보고 먹더라고 보니까 요거는 유기농 달걀인가 목초 먹은 놈인가 아니면은 가공 비료 먹고 빨리 큰 놈인가 번호가 있대요. 1, 2, 3, 4 이 번호가 있대요. 달걀에. 저도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여름에 삼계탕 속성 재배합니다. 내 상에 올라오는 게 내 상에 그 삼계탕집 가서 작은 놈 올라오죠. 이만한 거 걔가 1달짜리도 안 됩니다. 불 켜놓고 바로 키웁니다. 항생제 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좋아하는 우리나라 돼지고기 좋아하는 우리나라. 세계에서는 삼겹살을 먹지 않는데 우린 삼겹살 너무 좋아하죠. 외국에서는 앞다리살 이런 거 먹어요. 순살코기를 먹는데 벤다마이신이라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물에게 사람의 항생제를 먹이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병원도 안 다니고 돼지고기도 안 먹는데 왜 약이 안 들어 그래요. 돼지고기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렇다고 돼지고기 안 먹을 수 없죠. 씻어내야죠. 헬스팩으로. 씻어내야죠. 먹고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할 말이 많아요. 유제품도 사실은 우유가 우리 컸을 때는 정말 제가 초등학교 때 형제가 4명이었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찍 일한 놈이 땡 잡은 거예요. 엄마가 서우유를 비싸서 많이 못 사요. 그때는 슈퍼에 우유를 안 팔았고 대문 앞에 요렇게 생긴 병에 종이를 탁 따면 되는 서울우유가 왔었어요. 꽤 비쌌어요. 그래서 그걸 엄마가 한 2개 정도 시키면 눈을 뜨고 그걸 먹고 싶어갖고 아침에 막내인 내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거 뜯다가 못 뜯다가 다 터지고 막 이런 경우 있었는데 그때는 우유는 정말 완전식품이라고 배웠고 이거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머리도 좋아지고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것도 이제 뭐냐면은 대기업의 농락입니다. 우유전쟁이라는 책을 보면은 미국에 낙농업자가 미국 정부가 합작을 해가지고 우유를 먹게끔 만들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유를 그렇게 먹는 미국 사람들은 왜 골다공증이 그렇게 심할까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요. 영양 불균형입니다. 우유를 너무 많이 먹어서. 우유는 칼슘이기 때문에 내 몸에 흡수되려면 1대1의 비율이 맞아야 됩니다. 인과. 근데 그게 맞지 않을 때는 영양 불균형이 초래됩니다. 아이가 입맛이 없다고 엄마가 아연 제제를 사갖고 아연만 먹이거든요. 구리와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문제가 생깁니다. 아연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영양제를 다른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영양은 내가 다 우리 아이한테 좋은 거 먹이고 싶지만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2002년도 하버드 대학교 음식 피라미드 이 권고안에 보면은 종합 비타민 영양제를 분명히 먹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의사들은 충격을 받았답니다. 의사들은 환자들한테 진료를 해줄 때 음식 골고루 드시고 이 약 먹으세요 하면 낫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음식 갖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종합 비타민 미네랄을 먹으라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2008년도 되어서는 비타민 D까지 먹으라고 했대. 얼마나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했으면 비타민 D는 무엇으로 얻습니까? 예? 햇빛이죠. 햇빛. 3시부터 10시부터 3시까지 헐떡 뻗고 땡볕에 선태 나면은 그날 필요량이 생긴답니다. 1시간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근데 이제 우리 선크림 바르고 막 그렇게 다니는데 이제 그 정도로 써야지만 내 인체가 필요한 비타민 D를 이렇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타민 D를 강조하는 이 여에스더 박사도 본인의 비타민 수치, 비타민 D 검사를 하니까 정말 부족하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런 비타민 D가 부족한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10,000IU 정도를 먹어줘야 된답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비타민 D는 또 왜 먹어야 되냐면은 낮에 얘가 햇빛을 받죠. 그러면은 얘가 송파샘에 있다가 우리가 밤에 잠이 들면은 이제 멜라토닌이 생성이 되는 원료가 된답니다. 여러 가지 영양소하고 합쳐져서. 그래서 이 멜라토닌을 만든 원료거든요. 그래서 원료가 비타민 D이기 때문에 멜라토닌은 우리 인체에 잠 잘 자면 건강하잖아요. 아무리 영양제 잘 먹어도 수면 부족하면 그 다음날 힘없고 집중력 떨어져요. 내가 지금 소비자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수면은 필요한데 그게 멜라토닌이 생성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좋은 숙면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제품에는 비타민 D가 공부해 봅시다. 4개 들어 있습니다. 손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D. 비타민 D. 네. 바이오메가 또 하나도 더 있어요. 프로글루카민. 프로글루카민이에요. 바이오메가는 비타민 E가 더 많고 프로글루카민 버섯 성분. 그래서 이제 비타민 D의 공급원은 음식으로 치면 버섯이잖아요. 그래서 버섯 엄청 몸에 좋죠. 그죠? 버섯은 진짜 자연에 주는 선물인데 요즘 버섯도 다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말했듯이 저도 표고버섯 좋아하는데 표고버섯은 그냥 먹지 않고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에 비타민 D가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말리지 않은 건 안 생겨요. 근데 마트 가서 말린 표고버섯 사면 뭐합니까? 그거는 열가공 시킨 건데 공장에서 햇볕에 말려서 표고버섯 만드는 데 없어요. 요새. 열가공 시켜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면 표고버섯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D 안 생겨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밝혀진 걸로는 표고버섯이 우리 세슘에
방사능 있죠. 걔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음식이 일본에서 왔는지, 사실 우리 지금 생선 먹지만 일본에서 살살 들어오는 거 많아요. 후쿠시마산만 안 받지 그 옆에 거는 다 들어와요. TV에서 보니까 그 일본에서 생선 싣고 와서 부산 앞바다에 그 있죠, 물, 그 물 다 버리고 가더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바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결 안 한 것도 정말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비타민 D는 약으로 먹어줘야, 영양제로서 먹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 우리가 영양제는 먹어야 돼. 그러면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될까? 우리는 다 알죠? 네. 어머나. 이 여자 모릅니다. 바이엘부터 시작해서 이거 미국 슈퍼 같은데 우리 스폰서는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거지부터 대통령이 먹는 영양제까지 다 완벽하게 있답니다. 정말 제가 어제도 어떤 아주머니 만났는데 뭐 뉴트리 라이트면 내가 괜찮아요. 그래도 A사 거라서 그나마 성분은 좋지. 뉴트리 라이프래요. 뉴트리 라이프. 그래서 책자를 제가 또 흰 책을 펴가지고 서플 3판을 풀어서 찾아보니까 축에도 안 껴요. 왜? 그만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제품을 굉장히 좋은 제품이냐 막 직구해서 싸게 샀다고. 영양제는 가격으로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양제가 비싼 영양제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은 좋은 영양제는 그 가격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저가의 그 흔한 영양제를 내 몸에 뭐 쓰레기 창고도 아니고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좋고 원료가 좋은 걸로 우리 먹어주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우리가 먹는 영양제는 어떤 영양제인가? 그러면은 책이 없네요. 뉴트리서치는 세계 유일의 영양제 전문 평가 기관입니다. 뉴트리서치는 캐나다의 라일맥 윌리엄 박사가 캐나다 보건부 장관의 위임을 받고 1999년부터 캐나다 자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캐나다, 미국, 호주, 콜롬비아, 멕시코 여기서 판매되는 1600개의 영양제를 비교 분석해서 품질 평가를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세계 유일의 영양제 전문 평가 기관인데 여기에 보면 어떤 영양제를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알죠? 의료보험이 국민 의료보험이라는 거. 캐나다 국민이 병이 많이 걸렸을 때는 나라에서 손실이 크겠죠. 그래서 더 캐나다나 이제 미국 이런 데서는 기능의학이 더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은 기능의학이 발달해 있어서 내가 혈액내 혈액내 말고 내가 이런 항산화 검사를 하러 가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책에 보니까 녹십자병원, 서울차병원 같은 데서는 그런 검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어떤 사람이 TV에서 저는 SBS 그랬대요. 영양제를 먹을 필요가 없다고. 영양제를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이 혈액을 검사했는데 비슷했대요. 중요한 거는. 근데 그 검사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양제를 먹고 있는 사람은 혈액내 비타민 D, 지용성 비타민이 좀 많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비타민 C나 비타민 B는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비타민입니까? 수용성 비타민은 2~3시간마다 우리 인체에 대사작용을 쫙 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당연히 혈액이 없습니다. 계속 상주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비타민 검사는 혈액 검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변 유기산 검사라는 검사가 병원 가면 있대요. 그걸 검사하면은 내 혈액 내 비타민을 얼마가 있는지, 내 몸에 항산화 성분이 얼마가 많은지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세계 유일의 영양제 전문 평가 기관에서 어떤 영양제가 최고의 영양제로 되었는지 20년간 전 세계 영양제를 평가하는 전문 서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999년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지금 6판까지 나와 있고, 지금 이 책도 또 아마존이나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국공립 도서관에도 있고, 지금 교보문고 들어가면 예약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예약을 받는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사랑받는 최고의 종합영양제. 제가 아까 하면 헬스팩 드세요 그랬잖아요. 그 헬스팩이 바로 이겁니다. 헬스팩. 그러면은 이 헬스팩은 뉴트리서치 가이드 책에 보면 이렇게
1번부터 16번까지 16가지 건강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 제품은 안전한가요? 면역은 지원하는가요? 노화는 지연시키는가요? 뭐 메티라 반응은 어떤가요? 메티라 반응 제가 나중에 조금 알려드릴게요. 메티라 반응은 어떤가요? 그 다음 당화 색소는 어떤가? 여러 가지 기능에서 이 영양제가 그 기능을 할 때 이렇게 이 수치상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가 들쑥날쑥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학교 때 평균점 낼 때 90점을 30점 받은 거 있고 100점 받은 거 있어. 그럼 평균점 얼마 나옵니까? 100점 안 나오죠. 중간이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종합 비타민은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준치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볼 때 이렇게 몇 프로죠? 30, 60, 90 이렇게 요까지 채워진 영양제가 가장 좋은 영양제입니다. 들쑥날쑥한 영양제가 여기 막 꽉 많고 여기 없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는 방법도 그렇게 알면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공인된 기관에서 플래티늄 플러스라는 이 마크를 받았거든요. 플래티늄 플러스에 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뭐 보면은 NSF 인증을 GMP 인증을 받았는가, 운동선수들이 먹어도 도핑 테스트에 걸리지 않고 그만큼 안전한가, 그 다음에 세계적인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랩에서 정말 독성 없이 1등 제품으로 이렇게 평가받았는가, 그 다음에 또 여기와 관련된 의약품 제조 기준으로 이 영양제를, 그러니까 영양제인데 의약품 제조 기준으로 만드는 그 특허를 받았는가, 그리고 나서 이 영양제를 실질적으로 병을 고치는 해독병원, 한마디로 임상실험병원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별 5, 여기 보면은 플래티늄 플러스를 주고, 여기 또 보면은 이 흡수율 부분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세계적인 흡수율입니다. 96% 이상의 흡수율을 띠고 있고, 이렇게 일반 항산화제 수치 부분에서는 제로입니다. 일반 항산화제 수치라는 건 뭐냐면은 음식으로부터 이렇게 추출하지 않고 화학적인 걸로 인해 가지고 만든 게 일반 항산화제인데, 폐암 환자가 폐암이 아니고 담배를 피웠거나 피든가 하는 사람이 합성 비타민 A 영양제를 먹었을 때 이 폐포에 이런 폐기종이 이렇게 생긴다는 보고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제가 또 다뤄본 책에 보니까 일반 항산화제를 수치만 보고 얘는 비타민C가 500이야. 우리 건 500이야. 와, 이거 무슨 은단은 2000이네. 그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 수치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흡수율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원료가 좋고 흡수가 잘 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비타민 A는 과량 있으면은 그렇게 독성 물질이 되고, 그 다음에 철분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는 또 좀 먹어줘야 되고 하겠지만은 40대가 넘어간 성인들이 철분제를 먹으면 피가 걸쭉해집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많은 병들이 고지혈증부터 해가지고 많죠. 그래서 피를 걸쭉하기 때문에 철분제를 철분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냥 비타민 B12가 풍부한, 조혈작용이 풍부한 헬스팩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독성 수치나 이런 걸 보고 영양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 세계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영양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할아버지. 예, 마이로 멘츠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여기 보면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창립 겸 명예회장, 유타주의 유타 대학교 명예 교수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분이 이 책을 써냈는데, 보이지 않는 기적이란 세포 영양책을, 이분의 이런 이런 철학과 이념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분의 철학과 이념으로 만든 영양제가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제품들입니다. 감동입니다. 정말 읽어보면. 그리고 이분은 부모님들이 자기가 앱스트라인 바이러스 진단 시약 개발해서 그런 질병들을 예방해 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심장질환으로, 퇴행성질환으로 돌아가셨어. 이렇게 계단에서 구르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 질환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사면 뭐해? 내 부모 병도 하나 예방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어깨에 표준을, 그러면은 어떤 걸 먹어야 이런 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영양제를 분리조사하고, 정말 쓰레기 같은 게 너무 많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어깨에 표준을 만들어서 자기의 이런
노하우와 그런 세포 연구를 통한 이런 기술력이 결합되어 가지고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를 이렇게 회사를 창립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팍팍 넘어오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의 그런 업적들이나 뭐 이렇게 외부적인 인증들은 정말 놀라울 만치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또 우리가 프라이드를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미래는 내 몸의 유전자만 안다고 병을 고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거는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미생물의 유전 체계를 알아야 된답니다. 그거를 정복해야지만 21세기의 그런 병들로부터 우리 생명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구를 제일 돈 많은 회사 미국 하면 백악관 오바마 행정 때부터 보면은, 영어는 뭐 대충 읽으십시오. 예. 여기 보면은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이렇게 함께, 우리는 2016년에서 17년에 이 공동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21세기의 건강을 여는 이런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회사가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같이 공동 연구를 했다는 것만으로 해서 굉장히 이런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유산화의 우수한 제품력은 어떻게 만드냐, 인하우스 제조시설, 뭐 인증 획득, 보다 높은 품질 관리, 테스팅, 세밀한 제품 관리. 저도 정말 미국 가보고 싶습니다. 가서 진짜 이쪽으로 딱 들어가서 저쪽으로 헬스팩이 나오나 이런 것도 알고 싶고, 그래서 미국 가서 한번 보고도 싶고, FDA 의약품 제조업체 등록, NSF 인증 획득, TGA라 해가지고, TGA는 미국 의약품 관리국인데, 호주 의약품 관리국인데, 호주, 뉴질랜드, 뭐 이쪽으로 싱가포르, 유럽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TGA 인증은 정말 이렇게 신뢰가는 인증이랍니다. 그리고 유산화 이렇게 제조시설을 2년에 한 번씩 방문해가지고 그 검사 과정을, 그 제조 과정을 다 보고 인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세계적인 제조시설에서 영양제를 생산하는 겁니다. 예. 이제 여기는 없네요. 예. 오늘 정말 버벅거리네. 그리고 제가 정말 이것저것 하면서 이렇게 많은 좀 공부를 해왔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유전자가 이제 형제 3명이 있어요. 큰형님, 둘째 형님, 막내,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이제 식탁에서 이렇게 밥을 막 먹는데, 이제 큰형님이 좋아하는 식사는 야식과 또 중국 음식과 기름진 떡볶이 막 이런 거, 치킨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형님은 이제 엄마 집에서 아침밥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신선한 야일과 같이 아주 소량 이렇게 먹고, 또 막내 동생은 주로 외식을 하는데, 이 일란선 쌍둥이 3형제를 병원을 가가지고 검사를 했답니다. 신체 나이를. 그래 검사를 하니까 유전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피에서 이렇게 여기 피 검사를 해가지고 텔로미어라고 들어보셨죠? 텔로미어 이렇게 X처럼 생겨가지고 염색체인데, 이 염색체의 이 길이가 길면 장수하고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그 길이가 다 다른 거예요. 누가 제일 기냐 하면은 둘째 엄마 집에서 규칙적인, 굉장히 소식으로 먹어요. 그래서 영양제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이 많은 먹거리들과 그 다음에 먹거리들과 그 다음에 많은 먹을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건강을 지키는 장수의 그 원인은 그거는 뭐냐 하면은 정말 소식이랍니다. 소식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수면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좋은 걸 먹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종합 비타민 미네랄을 또 먹어주고, 그리고 어울려서 같이 협동하면서,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 그 블루존 그걸 보니까 세계 유명 장수촌의 어른들을 보면은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살아요. 그리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요. 자기 몸에 힘겨운 일을 그렇게 한답니다. 왜? 사람은 팔다리가 달려있는 거는 움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들어누워 있는 거는 막 안에 들어가라 이런 말입니다.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머리 두고 이렇게 누워 자는 건 인간밖에 없답니다, 세상에. 집집에 가끔 우리 집에는 누워서 자 이럴 수도 있는데, 인간만 그렇게 누워 자는 그런 특혜를 줬는데,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걸으라고 팔다리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장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여기 보면은
텔로미어 길이가 길면 좋고, 그리고 또 텔로미어 검사라고 이렇게 해보면은, 피 속에서 뽑아서 하면은, 얘가, 그 길이가 짧은 사람은 신경내 염증, 그 다음에 신경 손상 수치도 이렇게 높답니다. 근데 노화가 빠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아까 보면 메티라 반응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제가 말해 드릴 거, 저도 지방이 정말 많은데, 저는 내장 지방보다 사실은 피하 지방이 더 많거든요. 다행히 제가 그 프로를 보니까, 내장 지방이 사실은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랍니다. 내장 지방은 장수 유전자, 요즘 보면은 우리가 이런 책이나 자료가 보면 몇 년 전에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 요즘은 굉장히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다큐 프로들을 뽑아봐야 됩니다. 왜? 지금 연구되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서투인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서투인. 서투인이 뭐냐면은 인체 내에 있는 장수 유전자랍니다. 서투인. 서투인이 만드는 거는, 서투인은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또 미토콘드리아가 또 나오고 하는데, 정말 코큐노 열심히 드십시오.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장수 유전자 이런 발현 물질들은 보면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도 우리가 잡아줘야 되고 하는데, 정말 얘가 이렇게 유전자 속에서 건강하게 하는데 돕는 물질들이 너무 많은데, 그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건 정말 소식,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것, 그리고 일하는 것, 들어누있지 말고 적극적인 사회활동, 그 다음에 항산화제, 항산화 추출물, 특히 포도에 있는 라스베리톤, 우리 C300, C300 너무 대단하죠. 정말 내 수명을 연장시키고, 여기 보니까 이거 보면은 이제 텔로미어까지 나중에 결국 길어지게 만드는 서투인을 활성화시키는데 장수 유전자.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되도록 낮추고, 또 음주도 적절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체 나이가 중요합니다. 얼만큼 내가 좋은 에너지를 갖고, 좋은 것 먹고, 열심히 일하면은 정말 건강하게, 지금은 이제 어차피 오래 사는 시대는 됐습니다. 골골 하면서, 아무리 와이프가 이뻐도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3일 누워 있으면 안 들어옵니다, 집에. 안 오고 싶습니다. 밖에 나가면 젊고 아름답고 건강한 여자 너무 많습니다. 정말 징징거리면 안 됩니다. 아파가지고 징징거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소비자 만나면 이런 말을 팩폭으로 해줍니다, 솔직히. 내 마누라 되면은 1년, 2년, 3년 지나면 얼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면서 뿜어나오는 이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좋은 여자가 돈도 잘 법니다. 그래서 유산화 영양제 먹으려면 돈 벌어야 됩니다. 예, 맞지요? 화이팅!